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를 앞두고 닐릴 로직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현 신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이 버스 전용 차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야간 또는 주말에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해 매년 수십만 명이 드나드는 구치소 이민자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체포해 구금 중인 이민자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으며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이민당국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 미립국 이민자나 범죄자, 추방 대기자들뿐 아니라 단순 이민법 위반자와 잦은 출두한 단순 망명 신청자, 이민자 어린이들까지 구금되기만 하면 예외 없이 DNA 샘플을 채취당하게 돼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됐던 것이며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로 보내지며 코디스는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결국 불법 이민자들은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시민자유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민자 대상의 집단적인 DNA 수집은 궁극적으로 인구 감시 형태가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닐릴 로직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에는 KCS 커뮤니티 센터 등 모두 14곳에서 조기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지난달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가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선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투표소는 10월 26일과 27일, 11월 2일과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월 28일과 30일과 31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10월 29일과 11월 1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소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직 의원과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 투표는 바쁜 이민 생활로 그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한인 유권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KCS 커뮤니티 센터에도 조기 투표소가 마련된 만큼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본선거는 11월 5일 주 저녁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조현 신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조현 대사는 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유엔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DMZ 국제평화지대 구성에 대한 유엔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유엔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 구축과 기후 변화 대응, 인권 증진, 개발 협력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신임 조 대사와도 자주 만나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의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대사는 주 유엔 차석 대사와 주 오스트리아와 주 인도 대사, 외교부 제2차관과 제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버스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하탄 14스트리트에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이 버스 전용 차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MTA는 이달 초부터 맨하탄 3에비뉴에서 9에비뉴 사이 14스트리트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웨이를 시행한 후 이 구간에서 운행되는 전체 버스의 3분의 2가 정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시 운행률은 50%였습니다. 존슨 의장은 14스트리트 버스웨이는 매우 성공적이며 이제 34스트리트이나 42스트리트에도 버스웨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도 맨하탄에 추가로 버스웨이를 시행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역 등을 고려해 적격한 거리를 결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그동안 자신은 평생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며 맨하탄의 차량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존슨 의장의 주장이 본인 입장 위주로 전체 뉴요커들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야간 또는 주말에 진행 중인 모든 건설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최근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이외와 주말에 실시되는 모든 뉴욕시 공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외 공사 실시간 지도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시간 외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빌딩국은 이 지도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시간 외 공사 허가와 허가 시간, 허가 사유, 공사 규모, 공사 법규 위반 사항, 건설업주 정보, 소유주 정보 등을 매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딩국은 이번 사이트 개설과 함께 매주 공사 허가 현황을 각 지역 선출직 정치인과 커뮤니티 보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뉴욕시 초중고교 입학 지원과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응시 신청 온라인 시스템 마이스쿨스가 잦은 오류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마감된 특목고 입학시험 응시 접수와 관련해 시 교육국의 온라인 시스템 마이스쿨스에 문제가 크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특목고 응시 접수와 관련해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뉴욕시 학교 지원 관련 비영리 기관 하이스쿨 411 측은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이스쿨스를 통한 특목고 입시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불만이 가장 많으며 특히 지난 10일 접수 마감일 이후 마이스쿨스에 응시 학생의 가족 정보 확인란이 사라지면서 정확한 내용이 입력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포털에 있는 일정에서 시험일을 확인했을 때 시험 응시가 예약되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는 12월 2일 마감되는 중고교 입학 지원을 앞두고 마이스쿨스 오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 교육국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국 대변인은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입학 지원과 시험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고등학교 졸업 자격 중 하나인 표준시험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준시험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가 10학년 표준시험을 폐지하고 11학년 표준시험 한 번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교육위원회는 21일 이 방안을 표결에 붙여 12대 1로 통과시켰으며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두 번째 표결을 실시해 통과될 경우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한 2023년 졸업 예정자들은 11학년 표준시험 한 번으로 변경된 졸업 자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주 항소법원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으로 10학년 때 영어와 수학 표준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연방교육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2015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조지사 때 정식 도입된 이전 표준 시험은 높은 난이도와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머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당시 주 표준 시험 폐지와 졸업 자격 완화와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주 표준 시험 또한 전체 학생 합격률이 영어 시험 57.8%, 수학 시험 44.0%를 기록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8년 법원의 판결로 뉴저지 교육국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시험과 SAT, ACT 성적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해 현 10학년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졸업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가 우정국 직원들이 감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만 건의 해외 불법 담배를 유통시켰다며 연방우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는 우정국이 2010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담배 밀반입 방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며 어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뉴욕시의 연간 평균 500만 갑, 캘리포니아주의 600만 갑의 담배가 밀수되고 있어 뉴욕시는 2,1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평균 1,900만 달러 이상의 세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우정국이 담배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포를 압수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정국이 법무부에서 제공한 담배 유통업체의 리스트를 활용하지 않아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가 불법 담배 밀수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조치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문을 통해 담배 밀수는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테러리스트 등 조직적인 범죄를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이 그 전에 수익을 내기 위해 렌트비를 미리 인상하거나 퇴거시키는 등의 횡포가 이어지며 1년에 4번 렌트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오늘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LA시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는 3만여 명. 대부분 렌트비를 못 내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퇴거 명령을 받는데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내년 캘리포니아주의 렌트 컨트롤 법안이 시행되기 전 상당수 건물주들이 서둘러 렌트비를 미리 올려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언성은 높습니다. 우리도 렌트비가 뭐 1년에 4번씩 막 올라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미국이. 거기다 렌트비는 자꾸 꼬박꼬박 올라가요. 1년도 안 되는데 뭐 2번씩 올라가는 데가 있고 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거기에 비싼 데다 또 올린다고 그게. LA시의회는 강제 퇴거 현상을 막기 위해 긴급 조례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용 건물주들은 렌트 컨트롤 법이 적용되기 전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It doesn't go into effect until January 1st, and so some landlords have been wholesale evicting all their tenants. And this is an ordinance to protect tenants from those evictions until the state legislation goes into effect. 해당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개솔린 가격과 관련해 정유 회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정유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갤런당 1달러씩 과다 청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담합이나 다른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정유 회사들은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높은 이유에 대해 품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솔린 품질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격 담합의 의혹이 커져왔습니다. 한편 UC 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운전자들은 타주 운전자들에 비해 가솔린 가격으로 갤런당 평균 40센트씩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모유 수유를 하는 출산모의 배심원 소환을 최대 2년까지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배심원 소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모유 수유를 필요로 하는 출산모는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주는 노동법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아이가 태어난 후 최대 3년 동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제세례파 계통의 아미시 가정의 한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거부 금지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정통파 유대교 밀집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한 바 있으며 이에 뉴욕주 의회는 지난 6월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메이시스 백화점과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서 2021년 초까지 모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동물 애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와 연계해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를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마이클 코어스, 구찌 등의 명품 브랜드도 비슷한 이유로 모피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 정식이 미슐랭 가이드 2스타의 꽃 제주 누들바가 1스타에 선정됐습니다. 2020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벤노, 크라운샤이, 에스텔라 등 캐주얼한 레스토랑의 1스타 선정입니다. 뉴욕의 2020 미슐랭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중 별 3개의 점수를 받은 곳은 셰프 테이블렛 브루클린 페어, 11 메디슨 파크, 르 버나딘, 마사, 페르세 등 5곳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 49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